요번에 이제 자료 조사하다가 찾았는데 이게 한 60년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법당이 그대로고 저 누각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앞에 이제 해우소 그대로고 여기 뒤가 산신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건물도 이제 조그맸죠, 지금보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아래채라고 부르는 공간이 그때는 약간 물 쓰고 그런 헛간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바로 이제 냇가로 갔다고 옛날 어르신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찾은 사진 중에 가장 오래된 국이란 모습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요. 요거는 70년대 정도로 보이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저희 스님이 그 선방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방의 스님들이 여름엔 한 20명, 비구니 선방인데, 해인사에서 암자에 생긴 선방에는 제일 최초의 선방입니다. 비구니 선방은 물론이거니와. 근데, 그러니까 대중이 많아가지고, 집을 이제 키웠어요. 여기 집도 키웠죠. 그죠? 그래서 노스님도 여러 분 사시고 대중스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집을 키우고 여기도 달아내고 여기도 이제 집을 키운 거죠. 그래서 지금 형태랑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산신각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게 이제 이 집 짓기 전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조금 오래된 상태고 지금 현재 건물은 아니고 그 전에 건물이고 요거는 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0년 지금 30년 조금 더 됐는데요. 제가 이제 세중 때 이 집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집을 지었는데 다시 와가지고 30년 후에 집을 다시 새로 지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장전이 요거 짓기 전 해에 완성이 돼서 이렇게 이제 현재 모습과 가장 가까운 그 형태의 이제 건물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요. 그 다음 요것도 누각 모습인데, 여기 이제 종이 있고, 이렇게 옛날 누각 형태의 모습의 집이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요것은 또 같은 이제 건데 별로 변화는 없는데, 예전에 이렇게 이제 메주 달아가지고 하고, 감 깎으면 감 말려서 이제 홍시, 곶감 만들고 하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넘어갔어요.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역사를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문화재청이나 도에나 이렇게 자료를 보내면서 쭉 정리를 한 건데요. 이번에 상량문이 나오면서 저희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원래 이 암자의 창건 연대는 알 수 없다. 해인사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상량문을 보다 보니까 1590년에 창건되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2년 전에 이 절이 창건되었고, 그 다음에 1594년에 이제 여기에 이제 벽암각성 스님이 주석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또 따로 벽암각성 스님 일대기를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데, 아무튼 그 스님께서 해인사에 계셨고, 그때 명나라 장수인 이종성이라는 사람이 해인사에 들렸다가 벽암각성 스님을 보고, 부유선사가 스승이고 벽암각성 스님이 제자인데 당신 제자가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610년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임진왜란 당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10년에 사명유정 스님이 해인사에서 입적했습니다. 그게 홍제암이에요. 그래서 홍제대사라는 칭호를 광해군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래서 그 암자의 이름은 홍제암이고, 사명당 스님의, 영정과, 그 다음에 비석과, 부도가 있습니다. 그것과 이제 준해서 여기는 국이람이고, 비석, 영정이 있고, 이렇게 이제 같은 어떤 역사성을 보여주는데, 사명유정 스님하고 벽암 스님의 관계는 절집 관계로 사촌 관계예요. 그래서 사명 스님의 스승이 서산대사잖아요. 그다음 벽암 스님의 스승은 부유선사예요. 부유선사와 서산 스님이 사형사제예요. 그래서 사촌 관계니까 굉장히 가까웠는데 부유선사가 사명대사보다 한 살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배로는 더 가까웠던 그런 관계였을 거고, 그래서 이제 사명스님이 마지막에 말년에 이제 입적하기 전에 해인사로 모시게 된 게
벽암 스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제암에 계시면서 입적을 하셨고, 그때 벽암 스님이 스승 부유선사를 모시고 그 장례를 치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인사 대장경 판전이 있죠.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있는 그것을 이제 임진왜란 때 손상을 받았으니까 다시 중수를 했는데, 그때 그 산중대덕이란 이름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고, 사실 실제로 이제 그 재건 작업에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27년에 벽암 스님께서 국일 도대사라, 그러니까 도천은 보은 천교 원조 국일 도대사라는 칭호인데, 도대사라는 거는 도는 총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들 중에 최고라는 의미고, 국일이라니까 이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받은 이유는 그 병자호란 전에 남한산성을 완전히 3년 만에 만들어내거든요. 그 공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따서 이 절의 이름이 국일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제암하고 여기는 상당히 비슷한 어떤 그 역사성과 상징성과 기능을 갖는 도량이에요. 그래서 시기도 비슷하다고 옛날부터 이제 산중에서 이야기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상량문 통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절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벽암 스님, 그리고 이제 1642년이라고 하는데 기록에 따라서는 1637년이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이건 정확치 않은데 어쨌든 국일암에 중수를 하고 집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쭉 보시면 되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고요. 근데 이제 집은 1590년에 창건을 했는데, 이 임법당은 1669년에 상량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거의 1세기가 흐른 상황, 1세기도 아니고 한 6, 70년 흐른 상황인데, 저희가 상량문을 보니까 1668년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불이 나서 이제 완전 전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절을 복원하기로 하고, 그래서 새로 지은 건물인데 그전 건물보다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법당의 이제 절대 연도가 나온 거죠. 1669년.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중창기는 1734년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다 발견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진영이 벽암 스님의 진영도 물론 있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14점의 진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진영들이 있고요. 그다음 1779년에 이 기록 굉장히 중요한데, 호은육이라는 스님이 계셔요. 이분이 쓴 문집이 호은집인데, 이분이 나중에 홍제암의 주지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홍제암 중수를 주도하셨는데, 1779년에 국일암에 누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영당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새로 확장해서 달아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벽암 스님의 진영을 새로 그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문집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이 지금 뒤에 있는 저 분이 벽암 존자신데, 지금은 저 원본이 아니고 이제 사진인데, 저희 뒤쪽에 보면은 해 연도가 나오거든요. 그거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요건 나중에 또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 여러 스님들의 진영이 그 후로 있었다는 거는 이 절이 계속해서 그 벽암 스님의 제자나 서선 스님의 제자가 계속 주석했던 그런 좀 그 비중 있는 남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885년에 가면은 비구니 스님이 이 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훈 비구니 스님이 화주가 되어서 구품도를 조성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중도도 조성을 해서 지금 저기 이제 모시고 있는 구품도와 친중도가 저희 설법도라고도 이제 그 학자들 따라서는 다른데, 저 두 작품이, 두 성보가 지금 현재 이제 도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암 스님의 진영도 도문안제인데, 저희가 지금 그
국보로 국가문화재 승격 그 처리 작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올해나 내년 초에 보물로 승격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95년에 또 해운 비구니 스님이 국이랑과 무슨 인연인지 칠성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다른 또 스님들의 그 영정을 새로 조성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당이라고 하는 것을 중수했다는 건 이제 고쳤던 거죠. 뭐 그 기와가 뭐 허물어졌다든지 석가래가 썩었다든지 할 때 이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해인 역사라는 책에 나옵니다. 다음요. 그다음에 96년에 예기 화상이 논밭을 헌납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국이람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사실은 조선시대 문집에 국이람 유람하면서 쓴 문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 봤더니 상당히 많은 편수에 글이 국이람을 왔다 갔다는 것도 있고, 국이람을 소재로 하는 시도 있고, 또 와서 스님을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6년에 백경하 스님이라고, 이름 성이 이제 백씨여서 경하 방장 스님에게 행사 주지를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께서 이제 우리 절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화주를 해서 이렇게 고쳤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0년에 이제 장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희 사숙님이 되세요. 저희 은사 스님의 사형 스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은 현재 803 네오남에, 동화사 네오남에 이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여기서 나가서 다시 지었던 건물인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도 저희 문중 스님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대원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선언을 개원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42년, 44년도에 비구니 선언이 있었다는 기록물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 비구니 선언이 있었던 곳으로 굉장히 좀 그 비구니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년에 봉공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신데, 이분도 여기 와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분의 손주 상자가 바로 우문사 해주 스님인 명성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48년에 정임 비구니 스님이 산신각을 신축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조금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년에 저희 은사 스님인 성원 스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집이 허물어 가는 거를 다시 이제 바로 세우고 선방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방이 여러 차례 이제 맥이 끊겨가는 거를 스님이 이제 오셔서 다시 이제 맥을 이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름에는 한 20명, 겨울에는 이제 마루까지 못 앉으니까 한 10명, 그렇게 이제 수행 정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님께서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불사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 본체가 완전히 쓰러져 가는 것을 바로 잡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요번에 발견된 걸로 72년에 전면에 있는 그 석가래와 여러 이제 부재들을 교체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76년에 스님께서 요사체를 또 더 짓고 산신각을 지장전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건물 앞에 건물 다 이제 거의 스님의 작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절의 역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2014년도에 조계종 문화 연구소에서 이거를 조사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조사 담당자가 저를 한번 만났거든요. 자기가 이런 건물이 있는 줄은 몰랐다. 이게 벽암 스님하고 관련된 절이고, 또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인법당이다라는 걸 그분이 이제 보기만 하고도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판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제가 여기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19년에 왔으니까 20년에는 이제 여기 완전히 머물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문화재청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비지정 문화재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화재들 전수조사할 때 저희 인법당도 조사했는데, 그때 이제 문화재 권고를 받았습니다.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공고했는데, 저는 이제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고, 근데 그해 5월에 흰개미가 이제 집을 이제 막 갉아먹고 있는 상황을 발견해서 임시 방제를 한 후에 제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불사를 추진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이제 요 집도, 고칠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저 집을 고치려면은 저희가 이제 부처님도 나와야 되고 사람도 나와야 되고 식장도 나와야 되고 모든 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이 건물을 고쳐서 활용하면서 저 집을 짓자 이래가지고 요 불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인가에 저희가 사업 승인이 났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제가 이제 신청을 해서 2022년도에 사업 승인이 났고 2023년도에 설계 작업이 진행돼서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건물을 그냥 헐으면 안 되겠다. 이제 막상 진짜 헐는 상황이 되니까 이 건물에 자료라도 보관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2020년도에 지정 공고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천군 직원한테 그랬더니 자기들도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하면서 그럼 도문화재 신청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가 2024년 6월에 제가 이제 지정 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그리고 9월에 이제 현지조사가 했고, 그 다음에 올해 5월에 또 현지조사했고, 이거는 뭐 자세한 거 보시고 아니고.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현지 조사를 하고, 그때 우리 이제, 우리 서장님도 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체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지정하겠다고 해서 이제 해체 범위를 설정했고, 그 결과로 지금 현재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결과가 있고, 그 작업을 하다가 7월 13일에 이제 상량문과 중창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이제 그날 감격하고 정말 이런 일이 있다니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문화재 그 지정에 관련한 회의가 또 29일 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근데 이제 일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좀 힘든 과정을 거치다가 8월 중순경에, 8월 하순? 경에? 8월 10일? 9월 10일, 그죠? 그때 저희가 도로 가가지고, 도에서 이제 회의를 이제 저희 것만 가지고 이제 임시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 회의를 열게 하기까지도 매우 고생스러웠는데, 하여튼 열어서 이제 저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가서 이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조건부 지정인데 이제 아직 저희가 그래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벽암당 학생 스님이세요. 네, 지금 보시는. 그다음 요 뒤에 이제 요거는 앞에 사라는 건 이제 임금님이 내리셨다는 거, 국일도대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요. 진상, 그러니까 진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성상 4년, 경자, 개동 이렇게 해가 쭉 날짜가 나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호응계 기록하고 일치하는 그런 식입니다.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벽암 스님의 일대기인데 간단히 그냥 보겠습니다. 이분이 출가한 거는 1585년이고 설묵대사라는 분한테 이제 출가했는데 법주사 쪽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9년에 부유선사의 제자로 됩니다. 이게 이 스님들은 은사가 있고 이제 법사가 있는데 부유선사가 이제 법사인 거죠. 그리고 92년에 임진왜란 나니까 93년도에 부유선사는 이제 팔이 불편하셔서 당신은 직접 그 전쟁에 뛰어들지 못하고 제자인 벽암스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전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칠부람에서 부유선사가 자리를 이제 강석을 그 벽암스님에게 이렇게 내주면서, 이제부터 강석을 내준다는 거는 이제 법을 너에게 주노니 네가 이제 사람들을 가르쳐라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임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절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 중수 또는 중창을 주도한 분이 벽암 스님이세요. 그래서 잘 아는 순천 송강사도 이분이 이제 이분과 제자들이 가서 복원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궁궐을 복원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광해군 4년에 선수 스님과 함께 무고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이제 너무나 의젓하고 너무나 당당하니까, 그 소식이 이제 왕한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직접 신문을 하는 신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두 분을 보고 이분들이 죄인일 리는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법을 청하니까, 이게 대단한 스님들이라는 거 알고는 오히려 스승으로 모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오히려 이제 왕의 이제 뭐랄까 후원을 받아서 더 많은 사찰들을 복원하는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봉은사에 주석을 했거든요. 그러시면서 봉은사 주지로 계신 거죠. 근데 부유선사 스님은 지리산 돌아오시고 이제 이제 벽암 스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신익성 같은 사대부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연관 관계에 의해서 더 많은 불사들이 또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유 스님 입적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굉장히 많은 절에서 복원 작업을 하시고 또 여러 군데 가셔서 설법도 하셨는데, 완주 송광사도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유물이 남아있는 절인데 거기도 부유선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셔서 하셨는지 아니면 제자가 가서 했는지는 정확지 않으나 부유선사와 연관되어 있고요.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남 지방에 폐허된 그 사찰들을 복원하는데 벽암스님 이름이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이 많았고,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보은사, 법주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산성을 이제 이거를 그 병자호란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조정해서 이제 짓는데 사대부들이 아무리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을까 했더니 누군가가 벽암스님을 모셔다 맡기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분을 맡기니까 이제 의승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3년 만에 그 안 되는 일을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로 이제 이름을 하사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했고요. 넘어가서요. 네, 뭐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조 19년에 해인사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인사에 계셨던 시기가 초반에 있고 중년에 있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사명 스님께서 일본에 가서 일본인들의 굉장히 큰 감화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다시 누군가를 일본에 보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벽암각상 스님이다 해가지고 차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제 병이 나셔서 못 하시고 돌아오게 됩니다. 등등 해서 이제 법주사의 고한 희연 스님이 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제 이제 사역인지 하여튼 그러세요. 근데 저 부도전에 고한 희연 스님의 부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막역한, 여러 사형사제가 있겠지만 굉장히 소위 말하는 절친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647년에 화엄사에서 고한 희연 스님 입적하고, 스님께서는 그 이후로 이제 세상 밖으로 안 나가고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화엄사에 계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해인사에 국일함에 있었을 거라는 좀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스님을 여기에 영정을 모시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스님이 오래 여기 주석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대상 나오는 게 초반에 한 3년, 그리고 중반에 한 1, 2년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말년에 계셨을 확률이 많고, 산중에서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건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 60년에 이제 입적하시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구품도인데 여기 화기들이 있는데 자세히 볼 수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거는 이제 지장시황도인데 지금은 그 해인사 박물관에 이제 저희가 거기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작품도 그 문화재는 아니고 그 문화재 자료, 문화재 자료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재가 지금 4점인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는 산신각이고 여기는 나한님인데, 사실 아직은 문화재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생화여서
장차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벽암 스님,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처음 생각한 게 저를 이제 이게 좀 살려보려면, 불사를 해야겠다. 그 당시 코로나여서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오지 않는데 법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고심을 하다가 마음을 내려놓자. 이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게 의미가 없다 해서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한 일이 이제 저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를 고치기 위해서 그럼 벽암 스님의 그 영정을 보물을 만들어야겠다. 그래, 이제 보물이 있어야 이게 지원금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아직 보물은 안 됐지만 저희가 이제 명승구역에 그걸로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됐지만 아무튼 그래서 추진을 해서 2021년도에 서울에서 그 조계사에서 이런 이제 그 학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다음요. 그다음에 저희 절에 있는 영정의 그 건데 영정이 14종이에요. 그리고 연대들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지금 연대는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저도 좀 추적을 하고 학자들도 추적을 하는데 벽암 스님의 제자도 있고 사명 스님의 제자, 그러니까 서상계와 부유계가 다 같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재청 회의 때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은 해인사 국일암도 그 합천 해인사 홍화문과 국일암 인법당이 지방문화재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넘어가세요.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7월 13일 날 발견한 상량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면요. 그 앞에 잠깐만 보면요. 저희가 이 상량문과 중창기만 아니고 보수 기록은 그걸 싼 한매 이제 저희 스님이 쓴 기록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도리 밑에 이렇게 묵서가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이렇게 살짝 들어가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창연대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화련대공이라고 하는 거기 가면은 거기에도 묵서가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원적외선 촬영을 하면서 여러 점의 묵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벽 쪽에서 또 이게 묵서가 발견됐는데 그거는 저희 노스님 이름도 있고 삼서남이나 이런데 이제 노스님 뻘의 이름들도 있어서 비근스님들이 많이 참여했던 거고 아마도 그때도 불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요. 그다음 여기 이제 종도리에서 상량문 발견하던 당시 한번 눌러보시죠. 네,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 꺼냈죠, 지금. 네, 이제 도편수께서 받으셔가지고, 네. 여기 이제 그 검덩이 묻어가지고 약간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연대가 불기 2516년인데 이게 갑자기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1973-2년도이거든요. 이게 이제 껍데기가 저희 스님이 이제 하신 거고 이거를 풀로 봉해가지고 이게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 법당으로 모셔서 부처님한테 일단 올리고 넘어가도록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소장님한테 연락을 했죠. 빨리 와라 이래가지고 소장님 오면서 같이 이제 뜯었습니다. 그래서 중창기하고 상량문이 여기 같이 들어있어.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뜯는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는데, 요런 거를 이제 스님이 이제 예전에 72년도에 저기를 고칠 때 이미 발견을 하셨던 건데,
그때는 이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시고 그걸 그대로 싸가지고 덕장 속에 숨겨놓고 아무도 이제 못 만지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아주 감춰두고 애지중지 했다가 이제 이 집 이제 그 수리가 끝날 때 다시 제자리에 그대로 놓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간단한 기록과 이렇게 이제 봉하놓은 그런 걸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는 이제 두 군데서 들었죠. 문중의 스님 두 분한테서 그런 이제 그게 상냥문인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건물이 별거 아니다라고 할 때도 저는 뭐가 있다. 지붕을 뜯으면 분명히 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믿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풀로 해서 도저히 열리지가 않아서 이제 결국은 가위질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또 빨리 좀 그냥 넘어가. 이게 우리 이제 소장님도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 나무를 하면 위에다가 폼을 파고 넣거든요. 그러면은 빗물이 들어오거나 이래서 이제 삭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요 밑을 해갖고 넣고 밑에 또 보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받쳐주니까 여기가 완전히 진공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가 새 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소장님이 이거 진짜입니까? 막 이런 말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거 나중에 쓴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상한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종이를 아는 분이 그 우리 이제 이 저기 벽암 스님 그 진영을 연구했던 분이 이 종이가 오래된 종이라고 그분은 바로 보니까 바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스님이 썼던 기록입니다. 여기 이제 제일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 봉투를 여니까. 그래서 72년도에 요게 신심 있는 신도들의 도움으로 연못과 전면 연못과 전면 동목을 갈았다. 이게 이제 석가래하고 나중에 설명 받으실 거예요. 스님 이름이 이렇게 성자 원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더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스님이 진짜 있었구나. 스님 말씀이 가짜가 아니구나. 그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예전에 스님이 그 화주할 때 모연문입니다. 그 모연문에 이런 이제 일을 할 때 여기가 모연문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그러면 연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62년임이 나온 거예요. 모연문에 이 사진이 붙어 있으니까 그 해나 그 전 해나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집이 이렇게 완전히 쓰러져 가는 거를 나무를 받쳐서 이렇게 세워서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72년에 또 지붕이 그러니까 또 고치셨던 건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기도 하고 되게 영민하신 거죠. 이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런 상황이구나. 이게 시주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영민하셨던 분인 거예요. 네, 그 다음 넘어가서요. 한자는 아마 다른 비구 스님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넘어가십시오. 또. 그래서 이제 사용량문 내용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도 한 장 주시오. 이 상량문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판독을 했고요. 판독하고 또 판독을 저희 선배가 이제 조선대에 있는데 그 선배가 판독하고 1차 해석을 하고 제가 좀 고치고 또 순천대에 있는 이종수 선생이 또 3차로 번역을 해가지고 또 이종수 선생님 번역한 것 중에 또 조금 좀 이상한 건 제가 다시 이야기해가지고 서로 확인해서 이제 거의 그 해석이 거의 다 제대로 됐다고 보는데요. 이 글이 대단히 명문입니다. 한문도 어렵고 내용도 어려운데 글이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만 36 명상 가운데 가야산 위체, 그러니까 사만은 이제 우리나라가 가리키는 거죠. 36개의 명산 가운데 가야산이 최고다. 지상에 선도가 있는데 그 선도가 이제 가야산인 거죠. 거기에 이제 아란야가 이제 일단 아란야라는 거는 스님들의 수행 도량을 아란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신선들의 도량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요거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주 깊은 곳에 오는 아주 깊은 곳에 그 아란야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가야산 좌측에가 뭡니까? 좌측에는 전국의 1500 비보 사찰 가운데 해인사가 그 으뜸이다. 가장 최초라는 건 제일
좋다, 제일 훌륭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중비택이라는 거는 그 호리병 속에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집인데, 이 호리광은 이거 중국의 고사성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신선세계가 있었다는 그런 고사성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고 찾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속에 이제 비밀스러운 지택이 있다는 건 이제 국유람을 가리키는 건데, 그게 정말 이제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름해서 이제 국일이라고 한다 하고, 그리고 그 편액이 어디서 왔냐면은, 국일이란 이름이 그 선사,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스승이신 벼감 스님의 사호다. 그 벼감 스님이 임금에게서 받은 이름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승께서, 그 벼감 스님께서 덕이 중하시고, 당시에 덕이 중하시고, 도가 일세에 가장 높았다는 거죠. 그곳이 바로 이 암자였는데, 이 암자가 백호년이 바로 이제 경인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1590년이고, 이때 이제, 병혁이라는 거는 이제 창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황원이라는 거는 무신년입니다. 그 원숭이띠 해인데, 이때 회록했다는 거는 이제 화재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백마의 슬픈 울음을 견디겠습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이 참담해서 슬퍼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청호의 좋은 그 축원을 헛되이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이제 불사를 했던 그 기운을 저버렸다라고 하면서, 이에 벼감대사의 후예인 도영, 성흡, 계형, 윤학 등이 각 흥망의 감회를 품고, 마음속에 이제 그런 그 감회를 품고 끊어진 것을 이어야겠다는 뜻을 함께 세웠습니다. 팔을 걷어 하늘에 맹세하고 어깨를 들며 기운을 다잡았습니다. 치관은 스님들의 관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의 관을 거꾸로 썼다는 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했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험준한 산에 올라 제목을 모았고, 금책은 이제 화주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돈 받으면 이렇게 기록하는 그 금책을 바쁘게 날리며, 그래 여기저기 가서 이제 화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분서주하면서 곡식을 모았습니다. 새치의 혀를 수고로 움직이며, 이건 이제 화주하느라고 여러 사람한테 말하러 다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9번이나 구비진 창자를 녹일 정도로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얼마나 이 불사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지를 이제 이 화주하는 과정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이렇게 이제 글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듬해 봄에 노나라 장석 같은 목수가, 이게 아마 역사상 아주 유명한 목수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목수가 도끼를 휘두르고 노방 같은 도공이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이에 돌과 나무 다듬는 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 이제 엉차엉차 하면서 하는 소리, 그다음 분주히 움직임이 열심히 공사하는 모습이었으니, 일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정각들이 안개처럼 늘어섰습니다. 이제 집이 올라가는 거죠. 연우의 색깔이 바뀌고, 연무의 색깔이, 이제 이게 국이람을 감싸는 이렇게 그 안개가 아주 이제 상서로운 기운을 보였다는 겁니다. 숲 사이로 빛이 들어온 듯 그렇게 아주 굉장하게 새 건물이 옛날의 규모를 능가하며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좀 더 그 규모가 커졌나 봅니다. 아득히 날아갈 듯한 지붕은, 이게 이제 좀 과장법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아주 지붕이 아주 멋있게 이제 섰다는 이야기고, 망구에 흐르는 시냇물을 누르고 구름을 능멸하는 아름다운 누각은, 이제 그래서 누각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절이 처음부터 누각이 있었던 기역자 건물임이 이 상량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누각은 삼청의 자미궁에 닿은 듯하며, 이게 삼청의 자미궁도 도교에 나오는 그런 신선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흔연히 도설천궁을 보는 듯하고, 도설천궁은 이제 뭡니까?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계셨고, 지금은 미륵보살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곳처럼 보이고, 기원정사의 금빛 정원인 것 같았습니다. 기원정사는 부처님이 처음, 그죠? 만드신 정사인데, 그때 이제 뜰에 금을 깔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략 변변치 않은 짧은 글을 펼쳐서
대들보를 올리는 일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문장이 나오고 그 밑에는 개송인데요. 6위로 6방위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쪽으로 대들보를 올리세 복례산 신성 궁궐 5빛깔 구름 속에 눈보라 청둥 소리 홍류동 계곡을 울리는데 바라보니 숲속 궁궐에서 푸른 무지개를 타고 달리네. 그래서 이게 이제 궁궐처럼 정말 근사한 건물이 하나 섰다는 거를. 근데 여기서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동쪽에 홍류동 계곡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동쪽으로 계곡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지형에 맞는 거예요. 서쪽으로 대들보를 올리세 신선세계 선녀가 회오리 바람에 수레를 멈추고 해 기울이자 저녁 햇살이 들어오니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니까 이게 햇살이 쭉 퍼지는 거를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구름 속 누각이 또는 높이 솟은 누각이 붉은빛을 잠시 펼쳤네. 그러니까 그 누각에 저녁 노을이 살짝 비친 거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누각이 역시 있음을 저기 우리가 이제 서쪽에 누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건물과 일치합니다. 남쪽으로 대들보를 올리세 만길 높이 용꽃 봉우리에 푸른 기운 두르고 하늘 북두성에 용의 기운 가득 차 있으니 붉은새 나지키 우는 소리 들리네.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남쪽에 연꽃이 있다는 건 연못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대문 앞에 연못 자리만 있습니다. 물이 빠져서. 그래서 이것도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내들보를 올리세 북두성 자루가 어두운 하늘을 흔들고 그래서 요거는 시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게 그냥 미사여구를 늘어놓은 게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앞에 역사도 정말 모든 기록이 다 있고 또 이 건물에 대한 상황이나 지리 지형에 대한 상황도 딱 맞는 건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엎드려 바라올 건데 상냥한 이후에 온갖 신령이 모두 수호하고 수많은 상서로운 기운이 이곳에 모여들어 나냐의 정각, 나냐는 이제 부처님 도량을 말합니다. 나냐의 정각들은 산과 언덕의 지세를 향유하고 단월들은 이제 제가 신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행자들은 강과 바다만큼이나 길한 조짐을 불러오게 하소서. 그래서 국이람이 길이길이 용성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 중창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이제 상냥기가 이미 자세하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번거롭게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이 절이 경영한 지 오래돼서 여러 가지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스님들이 곡식을 보태고 시주들이 이제 또 돈을 모아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런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기록을 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이 연대가 이제 경인년에 창건하고 무신년에 화재로 소실되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이렇게 했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냥일은 4월 1일. 응? 그거는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종단 행사가 있어서 서울에 갔더니 비구니 회장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방송에 났었잖아요. 그래서 불사가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그랬더니 저를 손을 꼭 붙들면서 아마 상냥문을 쓴 사람이 스님일 거야. 그때 쓰고 다시 와갖고 다시 집을 짓는 중일 거야. 그러시면서. 그래서 좀 믿거나 말거나인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생각도 안 했던 일인데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왔나 보죠. 이게 이제 그때 발견된, 요게 이제 스님이 봉해놓은 이제 마지막 거고, 요 안에 이제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게 이제 상냥문이고, 옹정으로 되어 있는 요 연호가 중창문입니다. 중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면요. 이게 이제 상냥문 원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냥문은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글이 조금 전에 했던 그 글이 쫙 적혀 있는데, 이 글이 정말 명문이에요. 기억이 나시죠?
그러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여기 두 장인데, 안 됩니까? 하나 더 넘어가 보세요. 요게 이제 그 그 상량문 뒤에 있는 이제 시주질이라고 해서 시주한 분들의 이름을 쓰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스님들, 승통, 요런 이제 그 당시에 해인사에 주석했던 큰절 스님, 또 암자 스님, 또 제가자들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엄청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름이 있었을 수도 있죠. 다음 넘어가서. 그러게요. 근데 이건 중창기예요. 중창기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짧으니까 요만큼 있고, 중창기 때 이제 당시에 시주한 분들 이름이 여기 쭉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중대덕 이렇게 해서 이제 스님들도 시주를 해요. 보통 이렇게 큰 불사하면. 그래서 시주줄이 있고, 또 제가자들 한 시주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뜯었을 때, 귀화를 해체했을 때 상태입니다. 이게 기역자 형태인데 여기가 조금 튀어나와 있죠.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대목입니다. 넘어가서요. 지금 이제 연륜연대라고 해서 목재를 이제 나이테 조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요즘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이제 그거를 맡겨서 조사를 했더니, 여기에서 저 연대가 1669년인 거예요. 69년. 여기 69년. 다 69년이고, 여기가 지금 화련대공이라는 건데, 여기가 누각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69년인가 68년인가 그래요. 앞에 되는 이유는 나무가 그 해에 이제 벌목을 했는데, 이게 치목을 하다가 잘려나가니까 남아있는 나이테는 그 전에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요한 그 대들보와 이런 부분이 다 그 당시 목재였던 것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다고. 우리 소장님,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막 그러시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차로 또, 저기 또 추가로 나머지 부분도 지금 조사, 연구, 지금 시료를 채취해 갔습니다. 예? 네, 되게 큰 건물이었어요. 네. 그 다음 넘어가서요. 네, 그래서 이제 구조는 목구조의 이익공, 그 입공 구조가 이익공입니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그것도 나중에. 일단 팔짝 맞배지붕. 이쪽은 팔짝이고 이쪽은 맞배지붕이어서 팔짝 맞배지붕이고, 그 다음에 호첨하고, 처바가 이제 여기는 이중첨인데 거기에 호첨하고, 그 다음에 오량, 그 대들보가 5개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 다음 기역자형 건물이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법당은 부처님도 모시지만 스님들도 생활하는 그런 공간. 넘어가서. 이게 그 전에 우리 이제 신도님들 중에 여기서 우리 법회 했으니까 다 아시고, 처음 몇 분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후에 보면 이제 천정에 저희가 그 전에 이제 베니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천정인 줄 알았더니 그걸 뜯어보니까 또 베니아가 있고, 그걸 또 뜯으니까 이런 이제 이런 문양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다음, 여기도 있고요. 문양이 다 다릅니다. 네, 그 다음, 이건 이제 보실 거니까. 그리고 벽암각성 스님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앞에 내용이와 같은데, 아무튼, 이 절의 이름이, 그러니까 창거는 이르지만, 그 이후에 벽암각성 스님 주석하면서 이 절이 국이람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이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중수하고 제자들이 다시 상량하면서 현재의 건물을 만들었으니까, 이 절은, 그리고 부도탑이 있고 영정이 모시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조사실이라고 하는 영정을 모신 그 정각이 이 건물에 굉장히 메인이 되는 거죠. 법당과 함께 이 건물이 있는 유일한 이유고, 그게 해인사 홍잠하고 같은 그 의미와 목적을 갖는 건물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세요. 여기는 뭐 그대로 보시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절 입구에 보면은 이제 부유선사하고 고한스님하고 벽암스님의 부도가 살기가 나란히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넘어가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 시내가 있고 동쪽, 남쪽에 연못이 있고, 여기가 이제 누각이 있고 서쪽, 그리고 부도전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전, 부도전, 그 조사전 안에
영정, 이렇게 이제 벽암 스님하고 관련된 것이 이 암자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그림.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중에 가다가 보시면 이제 세 개의 부도가 있는데 제일 앞쪽에 있는 게 조금 더 큽니다. 그게 이제 벽암 스님인데 166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그 이후 언젠가 될 거다. 그 다음에 고환 스님은 47년에 입적하셨으니까 그 무렵. 부유선사는 15년입니다. 근데 부유선사가 살았던 도량은 지금 이제 극락전이라고 하는 그 해인사에 있는 정각인데 그 옛날에는 극락암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서 가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다 제접을 하셨는데 거기랑 여기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아마도 부유선사와 인연도 이 도량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어쨌든 벽암 스님이 이제 주석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그런 벽암 문도의 절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요.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연못, 마른 연못. 제가 여기 이 절에 오니까 제가 와서 이제 어른 스님 중에 불필 스님께 인사드리러 갔거든요. 불필 스님께서 저희 선방할 때 한 3년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절하고는 좀 막역한 관계인데 인사드리러 갔더니 여러 가지 이제 주문사항 중에 첫 번째가 저 연못을 다시 만들어라. 그게 제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불사 다 끝나면 이것도 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누각이 이제 이게 달아낸 부분이 보이잖아요. 기역자에서 약간 밖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영역인데, 상량문에도 이제 누각이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원래부터 기역자 건물인 거로 보이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 달아낸 공간이 있는가? 이게 이제 기록이 호은집에 1979년에 옛 감시를 헐고 누각을 10발짝 앞으로 달아내서 그걸 좀 확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걸어보면 10발짝이 나오고, 그리고 원래 기역자의 누각이 있어서 달아냈으면 현재 그 달아내진 그 공간 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문화재위원들 그걸 인정을 안 하면서 그걸 헐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해서 저만이 아니고 회인사 모든 스님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묵서나 이런 게 나왔고요. 2008년도에 저희가 굉장히 아쉽게 이게 이제 기둥이 심화돼가지고 이게 집이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수리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목재들을 다 심재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기록상은 그 기록에 이제 근거하면은 충분히 그 공간은 그렇고 또 영정들을 모셨던 공간을 우리가 새로 만들 이유도 없고 그것이 만들어질 때 영정이 제작될 때 이미 필요했으니까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사실이 옛날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체 전에. 그래서 벽암당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벽암 스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런 공간임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 경화방장 스님의 이제 이름이 있는데, 이것도 반장 스님의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벽암 스님 모셔져 있던 이제 설기 전 사진이고, 여기 계시는 요 분이 한복을 입은 분이 경화 스님이신데 구한말하고 조선 일제 시대 그때 이제 행사 주지까지 하셨던 분이시고 여기서 이제 입적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진영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묵서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호은유기에 그 호은집에 이런 기록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고마운 문헌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네, 그리고 1780년대까지 저희 절에 적어도 6점 아니면은 7점 고한 스님의 영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7점인데 아무튼 이 양식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대도 비슷비슷해요. 49년, 52년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제작된 거고, 그 다음 또 보면은요. 이 화죽당 두이라고 소극적 유선스인데, 이것도 이제
스타일도 비슷하고 연대도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80년대 1780년까지는 덕암 스님의 영정과 그다음에 만약에 있었다면 고한 스님의 영정, 그리고 이렇게 5분 하면 7분의 영정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만한 공간이 필요했을 테니 확장할 그런 의미가 있었겠다. 예, 넘어가고, 여기 파련대공인데 여기에 이제 묵서가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실물로 보시니까 여기 그때 2008년도에 집이 이렇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치게 된 거죠. 그다음. 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 뒤쪽으로 이렇게 졸졸이 방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스님들이 기거하는 공간입니다. 예, 그대로 고칠 겁니다. 그대로 살릴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상량문의 시주질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본사의 스님들의 시주 명단이고요. 여기 보면 이상하게 암주의 시주, 암주라는 거는 이제 감원이란 같은 암자의 주인이니까 거기에 이제 시주질에 탁성 스님에서 비해서 비구 누구 쭉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암자의 주인인 그 감원이 탁성 스님이고 그 밑에 있는 스님들은 다 이 암자에 거주하거나 내지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암자에도 스님들이 여러 명이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방들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송명성이라는 분이 가야산 유람하고 그 기행문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국유람에 도착했더니 그 방장실이라는 거 주지실입니다. 거기가 아주 그 소세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청량하고 맑았다 이런 의미고, 그런데 그 주지가 이제 대연이라는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아정하고 지식이 있었다. 아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품위가 있고 단정하고 또 식견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한 7, 8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경을 하고 한쪽에서는 독송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수행처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도 이곳이 이제 상당히 많은 스님들이 거주하면서 수행했던 공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년도에 우리가 앞에 기록에서 44년도 기록이 이제 비구니 암자가 열렸다는 기록인데 42년도 기록물에,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이 수정돼야 되는 거예요. 42년에 이 해인사에서 총무원에 보낸 그 문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부인 선언이 안거에 관한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람에 부인 선언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청신녀, 그러니까 비구니와 청신녀 등이 여기서 수선 안거를 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뭡니까 이거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총무원에 보고한 서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구 스님들의 공간으로 있었던 것이 1800년대 말부터 비구 스님들이 연관이 있다가 적어도 42년도에는 선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구니 선언으로서도 거의 최초이거나 아주 초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서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벽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사진을 딱 뒤집어 갖고 지금 요거는 그대로 이제 해체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이름을 쫙 해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노스님 이름도 나오고 또 뭐 비구니 스님 이름이 나와요. 비구니라고 적으니까. 그래서 삼선함 스님한테 전화 걸어서 이런 스님이 계셨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우리 뭐 노스님이고 누구고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을 언젠가 또 그게 수리할 때 스님들이 이제 시주를 많이 했는데 비구니 스님들도 상당히 많이 시주한 것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 네, 구들입니다. 이건 가서 보시면 이 구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네, 그 다음 구들이 여기까지 굴뚝까지 가고 부엌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그런 구들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이 국유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저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그 믿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이 일을 하면서 어려운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도와줬고, 또 지금도 돕고 있고, 그래서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과정들, 정말 심려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 5개월 동안 이 절이 이렇게 멈춰져 있으니까 저로서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심정이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일이 진행되게 이렇게 힘을 써주셔갖고 현재 어쨌든 뭔가 한 발짝 한 발짝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는 제가 이제 문화재청 갔을 때 제가 해우소도 제가 민속문화재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영문인지 해우소를 조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민속문화재 분과에서 나와가지고 조사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오셨던 분이 다시 오셨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잘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국일함의 보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